서산시가 호수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광장에는 대규모 주차장과 함께 산책로 등 시민 휴식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태안에서 온기 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태안군이 추진하는 온기 나눔 봉사계획과 전국 자원봉사 연수원 설립이 논의됐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서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서산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지역 최대 번화가인 중앙호수공원.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인근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많아 이곳을 찾는 시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많이 가족들하고 많이 외식을 하러 오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차력이 많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서산시는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27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주차장이 조성되면 45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위에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인공 개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0여 대의 주차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 주차라든가 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시민들의 레저 휴식 공간이 탄생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또 크고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 해서 다양한 다용도로 쓰여지는 공간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을 겪던 시민들은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반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장의 12배 크기인 8만 4천여 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서산시는 올해 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만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경제성 검토 등 남은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모든 행정 절차 끝나게 되면 내년 3월쯤에 이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거친다면 2026년도 3월쯤이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서산시의 초록광장 조성 사업. 이와 함께 도심성 휴가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지역 내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부산과 서울에 이어 태안에서 온기 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여했으며 봉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자원봉사연수원 태안 설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90억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태안 군민체육관에서 태안국민 300여 명과 밥차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곳 태안은 지난 2007년 원유 유출 사고로 온 바다가 시커먼 기름띠에 뒤덮였던 아픔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123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위기를 극복했던 온기 나눔 캠페인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서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편도 1차로로 주행 중인데요. 같은 방향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기 자전거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시고 교통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승용차가 불박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잠시 후 다시 원래 자리로 후진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영상 속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월 아침 시간대 보령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려는 순간 선행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강하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빨리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 영상에서처럼 중침 추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방향 차끼리는 물론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변에 오가는 차가 적어도 중앙선은 넘지 않는다는 교통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야 갈등 속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을 임기 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주는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하도록 한 민주유공자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당 반대가 뒤따랐지만 두 법안은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권 의결만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총선 이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비롯해 5개 법안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입법 독재라는 여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21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쟁의 중심에 있는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총선 이전 직회부 절차를 먼저 밟았던 법안들도 쟁점 중 하나.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던 법 있습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빨리 합의해줘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여야 갈등 속에 5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를 하듯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야당의 독주가 5월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준비하던 서산시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17일 국제 크루즈선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과 관련해 경기도에 출장 가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공무원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8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서산시는 시청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숨진 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협력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28년까지 약 460억 원을 투입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49개 사업에 1,0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율을 올려 어업 생산량을 기존 2,700여 톤에서 10,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젊은 어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약 2천억 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삽교읍 내포 출장소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놀이공간과 사무공간 등을 갖췄으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산군은 센터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산군이 지역 내 기업 면접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예산군은 1인당 면접비 3만 원을 최대 2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포함 예산군의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입니다. 신청은 예산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지역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2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3년간 근로상태를 유지하고 교육 10시간 혹은 사례관리 상담 6회 이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도 다음 달부터 모집합니다. 예산군이 예산 관광택시 투어 활성화에 나섭니다. 관광택시 기사들은 관광객이 원하는 경로에 따라 운행하며 현지인 추천 맛집 등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택시 4대가 운행 중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6시간 이용 시 12만 원이며 이용 요금의 절반은 예산군에서 지원합니다. 태안군이 진드기의 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은 풀밭에 오래 머물지 말고 목이 긴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될 경우 2주 내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11월까지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조사를 추진합니다. 지난 9일 충남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약 한 달 정도 이른 시기에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대산읍과 부성면 등의 해수와 갯벌 등을 채취해 비브리오 폐혈증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의 치사율은 50%로 폐혈증 예방을 위해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합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노후화된 식품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집단 급식소 등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 금리로 지원됩니다. 홍성군은 노후화되거나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에 자금을 지원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